컴업 2023의 대표 프로그램 스타트업 밸리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밸리 루키리그 피치의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신약개발 스타트업 히츠의 송지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만나실 기업은 루키리그 소속의 기업들로 누적 투자 유치액 10억 원 미만의 초기 기업입니다. 올해 루키리그는 특별히 1대1 데스매치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두 팀이 무대에 올라 각자 5분씩 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10분간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팀 중 심사위원이 선택한 단 한 팀만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오늘 심사에는 두나무앤 파트너스의 임수진 파트너님, 매쉬업 엔젤스의 박은우 파트너님, 신한벤처투자의 하정희 상무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심사위원 세 분께서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내빈분들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개인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외투를 꽁꽁 껴입고 왔는데요. 막상 여기 현장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피칭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의 뜨거운 열기와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를 이제 힘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제 1라운드는 허드슨 AI 대 호페의 매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두 팀의 발표자분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운데서 짧게 인사를 하신 뒤에 호페 발표자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네, 먼저 첫 번째로 허드슨 AI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원래 첫 번째 순서가 가장 긴장되는 거 잘 아시죠? 네, 따뜻하고 힘찬 박수로 첫 번째 발표자분을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발표자분은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모든 로컬 컨텐츠가 글로벌 컨텐츠가 되는 그날까지 AI 기반의 더빙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허슨 AI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실 거예요. 한국인들은 자막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미 전 세계인들은 더빙 컨텐츠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뷰어십을 확보하기 위한 미디어 기업들의 더빙 컨텐츠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막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빙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막 대비해서 너무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혹시 더빙 컨텐츠 한 번쯤 보셨다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목소리, 그리고 이 음성과 입모양이 맞지 않아서 어색한 입모양에 대한 영상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컬 컨텐츠가 세계로 나가는 부분에서 잠재적인 뷰어십들을 잃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로컬 컨텐츠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전 세계에 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AI 기반의 더빙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네, 저희는 이처럼 AI 기반의 더빙 솔루션을 활용해서 훌륭한 로컬 컨텐츠가 세계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하고 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언어로 원하는 음성을 자연스러운 연기 음성을 만들 수 있도록 AI 보이스 컨버전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한 배우가 직접 그 언어로 연기를 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영상 구현을 하기 위한 AI 립싱크 컨버전 기술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더빙 컨텐츠를 만드는으로써 전 세계의 로컬 컨텐츠들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적인 강점은 단순히 정보 전달성 컨텐츠가 아니라 드라마, 영화, 예능과 같은 연기 컨텐츠에서도 자연스럽게 더빙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멀티모달적인 접근, 액팅 보이스 컨버전 기술과 립싱크 컨버전 기술에서 멀티모달적인 접근을 활용해서 훨씬 효과적인 연기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타겟하고자 하는 시장은 글로벌 컨텐츠 인더스트리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다국어 더빙뿐만 아니라 컨텐츠 제작의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구현하고 있고요. 이미 이러한 솔루션을 활용해서 국내의 탑티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SK 브로드밴드 BTV에 이미 영화 3편을 더빙 버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원본 배역의 목소리를 활용한 더빙 영상을 이 BTV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 이미 다양한 기업들이 이미 있지만 저희는 기존의 기업들 대비해서 멀티모달 접근을 활용을 해서 이런 영화, 드라마와 같은 방송 영상 콘텐츠에 진입을 한 회사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빠르게 시장을 조기 진입하고 선점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프로젝트 베이스로 B2B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저희의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B2B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들이 더빙을 넘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컨텐츠들이 제작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작년 6월에 설립해서 지금 다양한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생성형 AI라는 키워드 하에서 콘텐츠 메이킹 그리고 콘텐츠 로컬라이제이션서부터 글로벌라이제이션까지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어벤져스 팀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열심히 성장하고 있으니 내년 정도에는 저희 솔루션을 활용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허슨 AI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더빙 솔루션을 만드는 허드슨 AI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호페 발표자분을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페 발표를 맡은 전진영 CEO입니다. 허드슨 AI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훌륭한 팀들과 함께 저희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안업계에 이례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핀테크 기업 페이팔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9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인데요. 페이팔의 규모에 대한 다른 지표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보안 관련 전문 인력만 2,000명이 넘는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페이팔의 보안을 무너뜨린 가장 큰 요인들 중 하나는 바로 크레덴셜 스터핑입니다. 크레덴셜 스터핑은 다른 서비스에서 유출된 계정 정보를 공격 대상 서비스에 주입하여 사용자의 계정을 탈취하는 행위인데요. 이걸 공식 명칭으로는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라고 부릅니다.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해킹당했다가 바로 이 어카운트 테이크오버, 줄여서 ATO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한국에서만 스타벅스, 무신사, LG U+, 그리고 불과 지난주에는 동행복권 등을 포함하는 회사들이 공격당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2년간 보고된 피해만 6,500만 건이 넘습니다. ATO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격들을 통한 ATO로 포춘 500 기업들은 이미 연간 평균 3,6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TO 위협과 시장은 모두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금융산업 내에서만 560억 달러, 75조 원 이상의 자금이 손실되었습니다. 당시 150억 달러 규모이던 ATO 관련 보안 시장은 2년 만에 700% 성장하여 올해 1,00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140조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 중요하고 무서운 사실은 ATO 공격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64배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페는 퓨로 LADS, 로그인 아노말리 디텍션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퓨로 LADS는 AI 기술이 적용된 단 하나의 매직 API로 로그인 단계에서의 ATO 공격을 방어합니다. 이 매직 API는 세 단계로 동작하는데요. 크레덴셜 스터핑 등을 막아주는 Threat Intelligence Filter, 저희 보안 담당팀이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직접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하는 이 필터가 1차적으로 막아주고 130가지 이상의 규칙들로 구성된 룰 엔진이 한 번 더 보호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룰 엔진이 놓칠 수 있는 규정되지 않은 사용자 행동 패턴들을 AI 엔진이 다시 한번 체크하여 복합적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방어합니다. 고객의 프로덕트에 안전한 로그인 트래픽만 도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하나의 API만 추가하시면 그 즉시 로그인 리퀘스트와 트래픽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탐지 민감도를 직접 조정하실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단계 인증 등의 다양한 액션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께는 매주 저희가 직접 작성한 위협 분석 보고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호페는 인증 및 보안 분야에서 검증된 팀입니다. AWS,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주최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우승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디지털 신원 분야의 국제 표준을 만드는 오픈 월렛 재단이나 W3C 재단에서도 세계적인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미 국내에서 중요 금융사로 지정된 기업들과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페는 국가 단위의 블록체인 신원 인증 플랫폼인 쿠브를 직접 기획, 개발, 운영하였던 멤버들이 창업하였으며 글로벌 수준의 기관들에서 경력을 쌓은 우수한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많은 고객분들께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희 ICP는 로그인 등의 인증 시스템을 보유하신 기업으로서 ATO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경험하신 분들이며 연평균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시장에서 퓨로를 제외하고 로그인 단계에서 ATO 위협만을 전문적으로 방어해주는 사스는 아직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ATO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저희 서비스에 비해 기능이 부족하고 커스터마이즈가 불가능한 클라우드 번들 서비스나 압도적으로 비용이 높으며 사용하기 복잡한 패키지 서비스를 사용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호페는 호페가 소속된 커뮤니티들과 컴업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연간 약 100여 개의 소규모 고객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연간 약 10개의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3억 5천만 원, 내년, 내후년에는 각각 50억 원, 300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올해 전체 인구의 최소 40% 이상이 ATO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심장병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합친 것보다도 높은 비율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ATO 위협, 퓨로 LADS로 마법같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 인증 솔루션을 만드는 호페의 멋진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심사위원분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기 위해 두 발표자분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보는 동안 심사위원 세 분의 눈빛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지금부터 궁금한 점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내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신한벤처투자의 하정희라고 합니다. 두 분 말씀 모두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제가 두 분에게 모두 질문이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먼저 신현진 대표님에게 여쭐게요. 그 이미 사실 목소리나 이미지까지 이렇게 찍어서 뭐 AI 콜센터 등의 이제 인공지능 인간을 만들어서 이제 나아가겠다는 회사들도 사실 꽤 많이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 허드슨 AI가 가려고 하는 그 콘텐츠 관련 시장에 이런 회사들이 작정하고 뛰어들면은 침해를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회사가 차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고투마켓 관점에서 어떠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미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다양한 AI 회사들이 TTS 기술이라든가 영상 합성 기술을 활용해서 콜센터 등에 자동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뭐 메타휴먼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기업들과는 다르게 일단은 휴먼 인 더 루프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훨씬 고퀄리티의 연기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연기라는 부분은 사실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보다는 지금은 더 고퀄리티의 프로페셔널 컨텐츠에 맞춰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B2B 저희 고객사 미디어 기업들에게는 훨씬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프로페셔널 컨텐츠를 좀 더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AI 음성 기술, 영상 기술을 해당 분야의 스페시픽한 도메인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하고 또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의 기술적인 강점이자 앞으로 저희가 계속 축적하게 될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전진영 CEO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Threat Intelligence 이 영역이 또 최근에 제가 아무래도 금융사에서 왔다 보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말씀하시는 어카운트 탈취 관련된 ATO 쪽은 이 Threat Intelligence를 하겠다는 회사들의 사업 영역 중에서 일부잖아요. 근데 우리 그 피로를 하시는 우리 회사에서는 뭔가 큰 대기업을 이제 궁극적으로 고객으로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ATO도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점을 내수는 그런 경쟁자들 대비 무엇을 믿고 우리 회사에다가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된다고 강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사례로 소개해드린 페이팔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상 거래 탐지 같은 큰 엔진이 페이팔에서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엔진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더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는 형태로 저희가 아마 대기업 쪽에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TO만 포커싱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인텔리전스 DB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그것만 포커싱을 해서 뭔가 이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이런 팀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API 하나만 연동하시면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전혀 기존에 사용하시는 어떤 관제 서비스라든지 CRM이라든지 이런 거랑 중복되는 걸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회사는 어떠한 영역의 그 특허를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이제 디지털 신원 인증 쪽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서비스 말고도 이제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 사스라고 해서 로그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스를 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시스템 쪽 사스와 블록체인 쪽 영역과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린 서비스에 관련해가지고 한 7개 정도 특허를 지금 일부는 출원했고 일부는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메시어 벤제스의 박은호 파트너입니다. 저도 호패 쪽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해킹 시도들이 계속 그때마다 새로운 패턴으로 이제 있을 텐데 아까 뭐 AI를 기반으로 그런 거를 잡아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기존에 없었던 패턴들이라고 하면 그걸 찾아내는 거가 기존에 학습되지 않은 모델로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방금 이제 그 특허 쪽 말씀이 나와가지고 예시로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예시로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걸 전역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트래픽이 들어올 때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뭐 로케이션에서 쏘는 트래픽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방법론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굉장히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했을 때 AI 엔진이 그 어떤 그 패턴에 대해 가지고 전체 그 전역적으로 조금 더 위험도를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이커머스 서비스들에 대해서 뭐 크레덴셜 스토핑을 활용한 공격이 갑자기 하이킹을 했다. 그러면은 크레덴셜 스토핑을 활용한 공격에 대해서만 AI 엔진이 점수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드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이스 컨버전이랑 립싱크 관련된 모델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게 두 가지 궁금한 게 하나는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오픈 소스나 이런 걸 쓰고 계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다양한 언어를 커버를 해야 될 텐데 그 언어에 따른 그러면은 뭐 로컬라이제이션이 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좀 전역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델 관련해서는 저희의 자체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모달적인 접근을 활용해서 저희의 자체적이고 차별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활용해서 저희가 현재 학습은 진행하고 있고 또 서비스하고 있고요. 또 말씀해주신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보이스 컨버전 모델 그리고 립싱크 컨버전 모델이 그 기술적으로는 사실 언어에 굉장히 무관한 모델들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다국어에 적용을 할 때 예를 들어 보이스 컨버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발음이 뭉개진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런 뭐 글리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모델은 정말로 말 그대로 랭귀지 어그노스틱하게 만들어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언어에 따라서 특별하게 저희가 파인 튜닝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컨텐츠별로 이제 저희가 좀 더 프로페셔널 컨텐츠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이 퀄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아까 휴먼 인더 루프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간 개입이 되는지 그것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더빙 컨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번역을 제대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더빙 컨텐츠이다 보니까 기존의 자막 컨텐츠랑은 다르게 의역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길이에 맞춰서 번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의 초벌 번역 모델을 활용해서 길이에 맞춰서 초벌 번역을 진행한 후에 저희가 이제 프로페셔널한 번역 작가님들과 함께 2차적으로 검수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보이스 컨버전 기술에서 연기를 좀 더 섬세하게 잘 다이나믹하게 표현하기 위한 부분에서 저희가 가이드 성우분을 통해서 이제 녹음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세션은 데스매치로 둘 중 단 한 팀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도 마음의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팀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 네, 호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멋진 발표를 보여주시는 허드슨 AI에게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발표자분께서는 마이크를 테이블에 두시고 무대 안으로 내려가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두 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요, 저기 현장 뒤편에 마련된 부스 방문하셔서 개인적으로 질의응답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2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2라운드는 아그모 대 에그유니의 무대입니다. 두 팀의 발표자분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올라와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먼저 아그모 발표자분 먼저 무대 가운데로 모시고 에그유니 발표자분께서는 잠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발표자분께서는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5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그모의 대표 박승지입니다. 현재 농업농촌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현재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로 인해 생산성과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디지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디지털 농업은 농업 현장을 데이터로 진단하고 인공지능으로 처방을 통해 작목 추천, 자율 농작업, 스마트한 유통 관리로 편리성과 생산성을 구현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디지털 농업은 4가지 단계가 순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농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로 분석을 하게 되면 농작업이 처방되게 됩니다. 그럼 끝으로 농민이 직접 농작업을 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현재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농업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 시설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센서가 아니라 추가 센서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처방된 농작업대로 이 농민이 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떤 노동력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의 수집, 분석, 처방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산성과 노동력이 직결된 농작업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농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단계로 키트 설치만으로도 자율주행 농기계로 변신할 수 있는 아그모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저희 아그모 솔루션은 기존의 농기계에 센서, 오토스티어, HMI, 카메라 등을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트랙터, 이항기 등 다양한 기계에서 호환 가능합니다. 이 아그모 솔루션은 3가지 주요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다양한 농작업을 무인 자율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충돌 방지 경고 및 정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시간 자율 농작업이나 그 작업을 한 후 농작업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그모 솔루션과 숙련 작업자와 비교를 해봤더니 내부 왕복과 회경이 줄어들면서 필요 인력과 작업 시간이 저감되었고요. 그로 인해 연비와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그모 솔루션은 국내 유일하게 자율주행과 농작업까지 할 수 있는 레벨 3 제품이고요. 우리나라의 특성상 직사각형 농지뿐만 아니라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등 이 다변형 농지로 되어 있는데 이 다변형 농지에서도 자율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농업 시장 규모는 26년 29조 1,300억 정도 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원이 즉 이 스마트팜 분야보다 이 자율주행 농기계 분야가 약 2.5배 높은 성장세로 25년에는 더 큰 포션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그모는 신규 농기계와 기존 농기계로 나눠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농기계 제조업체에 저희의 시스템을 납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농민이나 지자체에 저희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 전북 춘남 지역을 타겟으로 시장을 진입하고 특정 지역의 농업을 잘하시는 마스터를 섭외해서 직접 시연회와 설명회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서비스 확장을 통해서 국내 전 지역 서비스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미 경기, 충청, 전라 총 8개 지역에서 저희 아그모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농기계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으로 해외를 진출할 예정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8년도부터 매년 2배씩 확대되는 아주 큰 시장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어떤 판매량이 상승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희 레벨 3 기술이 시장 진입 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24년 국내 시장 확대를 시작으로 28년까지 글로벌 탑10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아그모의 비전은 인류를 먹여 살리는 농민을 돕는다입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에서 같이 자율주행 농기계를 연구하던 청년들로 저희가 연구하던 기술이 실제 농민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아울러 전 세계의 농민들을 돕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혁신적인 기술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율주행 농기계 솔루션으로 농업의 디지털화를 이끄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자리에 마이크와 함께 착석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에그유니 발표자분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농업을 혁신하는 주식회사 에그유니 대표 권미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글로벌 농산물 시장 규모 7,500조입니다. 그러나 이 중 알고 계시는 80%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농산물의 시장이고, 이 시장은 80%이지만 생산자는 95% 이상의 과열 출형되어져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고민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품질 좋게, 어떻게 하면 더 싸게. 그러나 이 스마트팜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시장은 나머지 20% 시장입니다. 그레이존입니다. 다시 말해 20%의 시장은 현재 신약이나 코스메틱 건기식의 원료로 쓰이는 약용작물 시설로서 생산자는 5%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산물에 비해 원물 가격이 10배나 15배 이상이 높은 이 시장까지 농사에서 저희가 농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음 3가지 키워드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스마트팜의 엽채류가 아닌 다양한 작물에 적용 가능해야 하고, 두 번째는 대량 생산화해서 가격의 경쟁력을 얻지 못하면 유통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술을 통해서 이를 좀 더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에어돔을 소개합니다. 에어돔은 식물 공장입니다. 그러나 이 에어돔 안에 들어가는 구성의 기술도 저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양과 뿌리의 환경을 조율할 수 있는 재배 혁신 기술을 모듈화하고, 이 모듈을 이동 가능 그리고 도킹할 수 있게 하는 버티컬 파밍 시스템을 취합했는데요. 먼저 지난 4년간 저희가 많은 연구 과정들을 통해서 토양 재배임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의 워터 리텐션, 그다음에 뿌리의 성장 속도가 35% 이상 빠른 6가지의 대표적인 약용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입증한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듈 기술을 적용할 에어돔 기술입니다. 에어돔의 핵심 기술은 양압 기술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 숨이 차오르시죠. 낮은 기압 환경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고, 완전 밀폐형이기 때문에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의 먼지나 병충해 요인이 들어올 수 없는 완벽 차단 환경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7m, 아파트 4층 높이입니다. 안에 지주가 없는 것에 버티컬 파밍을 최적화하면서도 특히 이중막의 구도이기 때문에 온습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어돔을 다음에 혁신 기술로 확신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병충해나 그리고 다양한 어떤 곰팡이 병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국가에 뻗어나갈 수 있는 온습도 제어가 탁월함을 10동 이상을 지어보며 무너져보며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 완성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용작물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국립원의 특작과를 통해서 메론과 같은 인기 있는 과체류의 경우에도 훨씬 더 좋은 비용을 구성으로 탁월한 품질과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30% 이상의 빠르고 더 영양가 있는 작물들을 40% 이상의 더 비용 절감되는 것, 이 대량화될 수 있는 규모화된 기술을 가지고 나간다면 글로벌은 이미 규모화 시장으로 많이 나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의 허들도, 또 최근 뱅크럽을 겪은 회사들의 그 리스크도 작물의 리미테이션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저희의 여정들을 기반으로 19년 5월에 창업해 작년 18억 매출, 600% 이상의 성장, 그리고 손익분기에 달하며 올해는 3-4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B2B 기반으로 이 기술을 판매를 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유통을 함으로써 유통 수익을 통해 이 스마트팜의 한계가 될 수 있는 비용의 구조를 매력적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저희는 에어돔, 이 기술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직접 운영하여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것, 이 주요 비즈니스를 기축으로 하여 전방 산업의 경우에는 이 에어돔을 민간 사이드에서 분양하고 프랜차이징하는 것, 그리고 이 생산의 캐파를 얻어서 저희는 직접 사입해 유통하는 것, 그 후방 사업에는 육종 종자와 같은 데이터 레시피, 결국 저희의 비전은 생산을 로컬라이제이션하고 이를 통해서 커뮤니티, 규모화되어야 되는 농업의 서플라이 체인을 혁신하고 싶습니다.
현재 레퍼런스인데요. 저희 경기도 화성에 올해 11월에 에어돔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초대드리고 싶고 그곳에서 저희가 특정 타겟 수요처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약 생산하여 납품 예정이며 특수하게 저희는 의료 대마의 라이센스도 보유하여서 현재 성공 실증을 맞춰 새로운 종자 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들을 이전 APEC 국가를 기준으로 확인하였고 현재는 미국 법인 설립을 하여서 현재 워싱턴 시애틀의 협조에 따라 부지를 확보하고 저희가 에어돔 POC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여정은 2대 농업 사업가인 저를 포함한 농업 전문가 그리고 이 뜨거운 가슴을 품고 있는 저희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농업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을 혁신하는 두 팀의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진행을 위해 두 발표자분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위원분들과 질의응답 1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그 권미진 대표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미국에 많은 이제 버티컬 팜 회사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가격이 높은 작물들로 확장을 못하고 주로 이제 그린리프 쪽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들도 더 높은 이제 가격대에 뭐 이런 뭐 작물들로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 두 번째가 핵심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 메인테넌스 사이클이 15년으로 다른 곳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이게 가능한 거의 다른 곳 비해서 4-5배 높은데 이게 가능한 핵심적인 뭐 비용 절감 또는 기술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저 잊어버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른 글로벌 더 많은 이제 회사들이 왜 네네네. 최근 그 뱅크럽한 이제 회사들이 비용 문제입니다. 물론 그 수경 재배를 기반으로 해서 엽채류에는 탁월한 재배 기술이 맞습니다. 그러나 건물 안에서 운영을 하고 보면 전기료나 다양한 비용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양용작물을 기르는 모듈 개발 이후에 가장 고민했던 것이 이 전체 에너지 비용이었고 그 에너지 비용을 탁월하게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에어돔입니다. 에어돔의 양압 기술은 앞에 압력이 차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에어컨이나 냉동에 대한 에너지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압력의 이 변동성이 적은 환경을 활용해서 최대한 여름, 겨울에 맞는 온도를 그때에 맞게 그 패널에 활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맞춤화가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그로와이드와 이 에어돔 시스템을 자신 있게 또 소개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잊어버렸습니다. 뭐 연관된 것 같은데 메인터넌스 사이클이 15년으로 타사에 비해서 4-5배 높은데 네네 죄송합니다. 에어돔의 필름은 일반 농업용 필름이 아닙니다. 원단은 유럽에서 가져와 에어돔의 그 규모가 1000평입니다. 그 1000평이기 때문에 그 비닐들을 하나로 융착하는 과정은 또 저희가 베트남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원단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 원단은 그 불연성을 포함해서 이미 10차례 이상의 여러 R&D를 통해서 태양광을 85%까지 흡수할 수 있고 인장 강도가 강한 검증된 필름이기 때문에 그 필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그 최대 수명은 25년 그러나 특수한 사우디와 같은 국가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아금모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제 농가 대상으로 과금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활용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농업 쪽이다 보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민이 개인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있고 정부 지자체별로 그 지원 예산이 따로 있어서 그 지원 예산으로 또 농민이 사실 때 지원금을 드리는 형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민이 직접 사시거나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사는 것이라고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그윤희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1000평에 해당되는 에어돔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이 BEP를 몇 년 이내에 달성을 보통 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시나요?
저희가 작물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빠르게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엽채류, 케일과 같은 고부가 가치 엽채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업적 이제 경쟁력이 뛰어난 와사비나 딸기와 같은 작물들이고요. 마지막이 상대적으로 기간은 길지만 대단위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이제 메디컬 작물들입니다. 각각 작물마다 사실은 다르지만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이제 와사비 그리고 의료 대마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사비는 통상적으로 18개월, 그러나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서 8개월로 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8개월의 과정을 좀 더 당겨서 저희가 그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에어도미의 17m 층고를 활용해서 저희가 버티컬로서 생산량을 조금 더 그 가져갈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접목하여서 첫 해에 저희가 BEP 그리고 둘째 해부터 ROI가 나오는 작물 그 카테고리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의료대마의 경우도 3개월,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서 2개월 정도로 줄어들어져 있는데요. 그거는 종자와도 관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8주라는 이제 좀 획기적인 기간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생산하지만 품질을 놓치지 않고 생산량을 맞추어서 고객의 입장에서 가격을 맞추는 것, 그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작물의 종류가 많아 저희가 다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화성 완공이 되면서 세 분도 초대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박승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농작물의 종류나 이제 그 농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자율주행이 수행해야 되는 미션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 키트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농작물에 따라서 그리고 농작물에 따라서 그 행해야 되는 농작업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랙터나 이양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트랙터에 어떤 작업기가 부착되었는지에 따라서 농작업이 어떻게 수행되느냐가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저희 아그모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에 맞게 그리고 어떠한 농작업을 행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 경로가 다르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운이라든지 배토 작업 그리고 수확 작업에 따라서 각자 다른 농작업 경로가 생성되게 되고 그 경로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저희가 주행이 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의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도 마음의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에그테크 기업 간의 대결입니다. 이번 라운드의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의 승자는 네, 축하드립니다. 아그모가 이번 라운드 승을 하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는 두 분에 놓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멋진 발표 진행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 라운드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3라운드는 MYRO 대 올마이 투어의 무대입니다. 먼저 두 분 무대 가운데로 올라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IRO의 무대가 먼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마이 투어 발표자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계인화 AI 여행 플래너 마이로 대표 조준영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자유여행 시장은 여행자들 그리고 이들에게 여행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는 공급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 각각에게는 매우 큰 페인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먼저 여행자들은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며 이제 평균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여행 스케줄링을 가장 큰 페인 포인트로 꼽고요. 공급자들은 정확한 타겟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관광객들, 고객을 유치하고 싶지만 그럴 방법이 없어 매스 마케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기도 하고 심지어 교차 판매를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아무런 마진 없이 항공권을 판매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이로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저희는 초계인화 AI 여행 플래너 B2C 서비스를 통해서 여행자들의 여행 스케줄링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시켜주고 있으며 그 어떤 플랫폼보다 정확한 타겟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한 B2B 전용 서비스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실제 운영 중인 저희 B2C 서비스 시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이로는 전 세계 100여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여행지, 여행 일자,
그리고 가고 싶은 장소들만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듯이 선택하면 자체 개발 AI 엔진이 위치, 동선, 영업일, 영업시간, 식사시간, 장소간, 이동시간, 장소별 체류시간 등 여행 일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일자별 최적의 일정을 자동으로 스케줄링 해주며 손쉽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여행 플래너 서비스입니다. 저희 스케줄링 엔진을 고도화하기 위해 서비스 오픈 전 3번의 유저 테스트를 거쳐 수많은 피드백들로 알고리즘을 보완, 개선하여 일정에 대한 만족도가 9점을 달성하였으며 저희 자체 개발 AI 스케줄링 AI 엔진은 머신러닝 기반의 K-민즈 클러스터링을 활용한 후에 저희가 자체 개발한 80단계 스텝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일정을 스케줄링 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2020년 2월 앱 서비스 출시 후 한 3일인가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현재까지 거의 그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생성된 일정 누적해서 16만 건, 앱 다운로드가 6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현재 수많은 여행 플래너 서비스들이 있지만 이 일정 관리를 도와주는 편리한 UI UX 정도만 제공할 뿐 이 유저가 직접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일정을 스케줄링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며 100% 전체 일정을 자동으로 스케줄링해주는 서비스는 저희 마이로가 유일합니다. 저희는 이런 B2C 서비스를 통해 수집하는 유저 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모션, 땡처리, 관광지 소개 등 공급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국적, 여행지, 여행일자 등의 정확한 맞춤형 타겟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가장 큰 관광시장인 제주도 지역의 지자체, 항공사, 숙박, 렌터카 업체 등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B2B 영업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2단계로 이제 제주도 지역을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B2B 영업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단계로는 언어의 현지화를 통해 B2C 서비스를 글로벌리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최종적으로는 B2B 영업망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떠한 공급자들도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떠한 여행자들에게 정확한 타겟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여행 시장 규모는 1경 2천조 원에 달하며 업계 평균 마케팅 비용이 5% 전후임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600조 원 규모의 전 세계 관광업계의 마케팅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 계획으로는 B2B 영업 고객 300개 그리고 연매출 9억 원을 내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고 현재 폴리텍 대학교에서 7년째 웹 프로그래밍 강사로 활동하며 마이로 CEO로 재직 중입니다. 저희는 20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로 시작한 팀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마이로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고 운영해 오고 있으며 뛰어난 전문성과 열정을 지닌 저에게 과분한 팀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전 세계 모두의 관심사죠. 따라서 마이로는 언어의 현지화만 거치면 전 세계 모든 여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서비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스타트업으로서 수많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들로 그 가능성을 입증받고 있으며 국내에서 빠르게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한 후에 해외로 진출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I와로의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올마이 투어의 발표자분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OTA를 혁신하고 있는 올마이 투어의 대표 서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여행이란 단어가 사라진 바로 그 시기에 숙소 예약 OTA 플랫폼을 런칭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누적 매출액 200억 원, 누적 예약 28만 건의 트랙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즉 OTA 전체 시장의 97%를 부킹닷컴과 같은 4개의 글로벌 OTA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OTA 시장 점유율은 다 합쳐도 0.5%가 되지 않습니다. 엔데믹으로 여행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지난 20년 동안 기존 전통 OTA들의 수익 구조와 예약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화면은 서울 5성급 호텔의 최저가 가격 비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OTA가 최저가인지 발견하셨나요? 네, 아마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존 OTA들은 동일한 원가로 숙소를 연동하고 마진 컷과 마케팅을 통해 출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최저가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지난 20년 동안 많은 시간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숙소 운영자들은 항상 2, 3개월 후에 객실 공실을 고민해 왔습니다. 저희 올마이투어가 2년 전에 내놓은 솔루션은 가격 비교를 하지 않고 객실 공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바우처 부킹 엔진입니다. 여행자들은 온라인 최저가 대비 15%에서 30% 저렴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먼저 구매해 놓고 투숙 일자를 나중에 여유롭고 유연하게 지정할 수 있는 부킹 엔진입니다. 이제 숙소도 쿠팡에서 물건 주문하듯이 간편하게 1분 안에 예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서 일정부터 확정해야 된다는 심리적 장벽 그리고 가격 비교를 하는 고통을 없앤 결과 저희 부킹 엔진의 예약 전환율은 기존 대비 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반 동안 500회의 호텔과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PMF를 계속 검증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내 프리미엄 숙소의 주요 판매 채널로 정착됐고 그들과의 PMS, CMS 시스템도 연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쓱닷컴 등 부킹 엔진이 없는 이커머스에 저희의 부킹 엔진을 공급하여 진입 장벽을 구축해 왔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은 작년 대비 100%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무엇보다 경쟁이 치열한 OTA 시장에서 현재 1,200원대의 낮은 CAC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OTA가 독식한 시장에서 저희는 저희가 쌓아놓은 PMF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5조 원의 국내 OTA 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00조의 글로벌 OTA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저희는 세계 최초로 월 1,900원, 연 19,000원의 구독료로 전 세계 20만 개 프리미엄 숙소에 OTA 커미션을 면제해주는 어썸 멤버십을 출시했습니다. 저희 멤버십 출시 이후 구독 회원으로 인한 락인 효과 그리고 마케팅 절감 효과를 통해 다음 달 12월부터 BEP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격적으로 전 세계 공급망을 API 커넥션을 통해 강화하고 있고 내년까지 전 세계 숙소 250만 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숙소수를 보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략 관련해서는 태블러라는 글로벌 여행 메신저를 6개월 전 출시하고 내년부터 저희의 부킹 엔진을 연동해서 글로벌 GTM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코스트코 멤버십과 같은 가격 파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해서 5년 후에는 이익률이 가장 높은 OTA로 성장해서 뉴욕 시장에 상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15년 경력 이상의 여행업 경력 이상의 핵심 멤버 그리고 전문 IT 인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행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 올마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행 산업을 혁신하는 두 팀의 멋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해 볼 텐데요. 두 발표자분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나와 주시고요.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질의응답은 7분간 이어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마이투어 서민규 대표님께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지금 매출의 대부분이 좀 저희 자체 프로덕트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B2B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매출의 70%는 아까 말씀드린 올마이투어닷컴이라는 OTA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B2B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좀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하실 생각인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자사의 그 B2C 비중이 40% 이하였는데 계속해서 늘고 있고 당연히 저희는 앱 출시와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전략을 통해서 90% 이상 B2C 매출을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로 조준영 대표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B2B로 광고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돈을 벌려면 벌수록 우리 스케줄링에 대한 이제 고객들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밸런스는 좀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될지. 혹시 돈을 그러니까 벌면 결국에는 스케줄링 중간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팟들을 광고로 넣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스케줄링을 지금 해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사용자들이 선택한 장소들로만 구성해서 이제 스케줄링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스케줄링을 해줄 때 저희 제휴사를 넣는다기보다는 일정을 그 스케줄링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선택할 때, 숙소를 선택할 때 이제 노출을 시켜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푸시 알림으로 좀 해당 정보들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분 모두에게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여행 상품 관련해서 같은 시장에 뛰어들겠다 혹은 차별점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자들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이제 저 같은 약간 게으른 소비자는 일단 그냥 버릇처럼 뭐 야놀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부킹닷컴 들어간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들은 궁극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강소 플레이어 아니면 뭐 시장의 일부를 그냥 확고하게 잡아가겠다. 요 관련된 시각을 좀 두 분 모두에게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국내 숙소를 예약할 때 대부분 유저들은 야놀자를 이용하고 해외 숙소를 이용할 때 아고다를 이용하시고 계시고요. 결국 OTA 가치는 얼마나 많은 예약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고 그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비용을 통제하느냐가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가 구독제를 통해서 기존 OTA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파괴해보자라는 게 저희 목표고요. 사실 아고다도 싱가포르에서 10년 전에 시작한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새로운 그 커미션 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그 구독제 모델을 통해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저희의 최종 목표는 아고다보다 큰 글로벌 OTA가 되는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네. 저희는 실제로 OTA라고 하기에는 일단 여행 상품 자체가 없고요. 저희는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편의성을 좀 제공하고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실제로 저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거는 결국에 여행자들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편리함을 얻고 좀 좋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나 정보들도 이제 뭐 프로모션이나 땡처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 여행지랑 날짜에 타겟팅해서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보들이 유저들을 좀 이렇게 피곤하게 만든다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올마이토한테 질문 하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여행 서비스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이슈가 높은 이제 고객 획득 비용인데 네. 아까 그래프 중 하나에서 굉장히 높은 10,000원대에서 1,000원대로 내려온 지표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에 아마 구독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빠른 절감을 할 수 있었으며 지금은 주요 이제 고객 획득 채널 및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고객 획득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직접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부킹 엔진이 다른 이커머스에 바로 확장 가능한 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com, CJ 다양한 커머스 채널들의 제안을 받아서 그들의 마케팅 비용으로 판매를 하고 그 예약자들은 반드시 저희 시스템을 한번 타서 회원으로 전환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딩이나 어떤 후발주자로서 그런 이커머스를 저희가 핵심 그 성장 전략으로 사용을 해 왔고요. 저희 뭐 디지털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처럼 하고 있지만은 마케팅 비용 비중은 3% 정도로 굉장히 낮게 유지하고 저희 유저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 국내 OTA들이 20, 30대 남성 위주라면은 저희는 30, 40대 여성이 72%입니다. 그 혁신의 숲 보시면 연봉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비용이 다른 OTA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서 저희의 유저가 조금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정 데이터 기반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약 1분가량 남아있는데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진행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렇게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디지털 솔루션으로 여행 산업을 혁신하는 트래블테크 기업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심사위원 분들도 마음의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최종 결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라운드 트래블테크 라운드의 승리를 거머쥘 팀은
축하드립니다. 올마이 투어가 승리를 거머쥐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발표 진행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이크는 테이블에 주시고 자리에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4라운드를 진행하겠습니다. 4라운드는 다이버 대 드랩의 매치가 이어집니다. 다이버와 드랩의 발표자분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웅장한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내빈 여러분께 인사 간단히 해주신 다음에 다이버 발표자분 먼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랩 발표자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토탈 굿즈 플랫폼 다이버의 대표 김준배고요. 기업이 스타트업이 사업을 할 때 아이디어나 기술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이버는 오늘 기업이 집중해야 할 고객 가치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다이버가 이런 고객 가치를 어떻게 저희 비즈니스에 적용하였고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이버는 B2B로 기업 고객들에게 솔루션을 주는 회사인데요. 굿즈를 만드는 기업들의 목적은 정말 다양하지만 목표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본인들의 내부 또는 외부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고 계시죠. 시간을 조금 돌려보자는 3년 전쯤이 됐을 때 굿즈를 제작하실 때는 지금이랑은 사뭇 다른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굿즈를 제작할 때 3년 전쯤에는 제작만 해주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직접 인하우스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제작만 맡기거나 또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파트로 쪼개서 그렇게 외주 업체로 맡기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고객의 니즈는 비슷하지만 이런 요구를 맞춰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이버는 이런 고객에게 불만족이 발생한 포인트에 집중을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였고요. 단순하게 제작만 해주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서 기획, 디자인, 제작, 그리고 유통과 판매 대행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굿즈로 발생되는 모든 업무들을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서비스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는 매출이 약 15배를 성장을 하였고 고객 유입은 B2B 기준 월 4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조금 더 변화하는 굿즈를 시장에서 완벽한 솔루션을 주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시장을 분석하자면 전통적으로 제작만 하는 업체가 굿즈 1.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컨설팅을 더한 업체가 굿즈 2.0이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저희 서비스도 진화시켜서 고객 가치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굿즈 3.0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스타트업들이 고객 가치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처음 서비스나 기술이 나왔을 때에는 고객이 그 서비스나 기술에 환호하지만 결론적으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성장했을 때에는 그렇게 고객들의 요구 사항이 점점 더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고객의 발전하는 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저희가 서비스를 진화시켜서 맞추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의 불만족이 다시 한번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토탈 굿즈 플랫폼의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회사가 사용하는 그런 기존의 서비스에 더해서 브랜드를 입점시키거나 명절 선물이라던가 그리고 폐쇄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결합한 대량 구매 고객이 가진 여러 가지 요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왜 플랫폼이라는 말을 했냐 하면 저희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고객의 요청사항 중 하나가 단순하게 판촉물이라든가 티셔츠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이키 제품에 인쇄를 해서 갖고 싶고 중국산 판촉 키보드나 마우스가 아니라 로지텍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요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현재 많은 브랜드들을 입점시키고 있고요. 입점을 해서 저희는 무신사나 오늘의 집처럼 대량 구매를 했을 때 생각나는 플랫폼처럼 발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고객 기반으로 굿즈와 파생되는 서비스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NS 운영 대행이라던가 오프라인 굿즈 스토어 그리고 더 나아가 IP 인큐베이팅 중개 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고객의 발전하는 요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저희가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고 요구에 기반한 사업 성장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굿즈 시장은 현재 약 34조 원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규모의 플레이어들이 많고 또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 변화를 해서 시장을 석권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잘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것들 외에도 저희의 서비스의 A부터 Z까지 그 기반은 모두 고객 가치,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저희 서비스가 따라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랑 조금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다이버가 될 예정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굿즈 시장을 선도하는 다이버의 멋진 발표 만나봤습니다. 마이크와 함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드랩 발표를 위해 발표자분을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준비되시는 대로 편하게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성 AI 커머스 비주얼 솔루션 드랩의 이주환입니다. 저희는 1년 반 정도 된 좀 따끈따끈한 스타트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를 받고 팁스에 선정된 등 좀 이런 리서치에 좀 집중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쿠팡, CJ 올리브영, 현대백화점, CU 등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좀 본격적인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품 사진 시장입니다. 소비자의 88%가 상품 사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있는 커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시각적으로만 봐도 확실하게 상품 사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 사진이 어떻게 얻어질까요? 생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최소 몇백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보통 한두 달의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다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즌별로 원하는 결과물도 얻을 수도 어렵죠. 그리고 커머스 회사가 다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과 측정 및 최적화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이미지 제공에 필요한 작업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드랩 아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서비스에 간단히 어디서든 찍어서 서비스 상품을 올려주면은 저희는 전문가가 스튜디오에서 찍은 듯한 사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좀 크게 보여드리면 이와 같은 왼쪽 이쪽 사무실이나 집에서 간단히 찍어서 올리면은 배경, 조명, 그림자를 모두 생성해서 바로 커머셜리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만들어드리게 되고요. 또한 모델도 고용하실 필요 없이 바로 마네킹만 있어도 바로 모델을 생성해줘서 상품은 건드리지 않고 모델도 생성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늘 똑같은 결과를 내어드리는 게 아니고 원하는 컨셉을 넣으면 그에 맞게 다이나믹하고 시즌에 맞고 동적인 결과를 내줘서 언제든 다채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해 보면서 A/B 테스트를 해보게 되고요. 구매 전환율이 좋은 이미지를 찾아내서 저희가 알아서 제공까지 다 해주게 됩니다. 즉 생성에서부터 제공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컨텐츠 제작 비용이 기존 대비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요. 맞춤 컨텐츠 통한 성과 향상도 3-4배 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가 투입 시간도 예전에 한 3-4달 걸리던 걸 제로 코스트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가 마켓컬리처럼 상품 사진을 꾸릴 수 있는데요. 마켓컬리가 좋은 게 균일하고 깔끔한 상품 사진을 만드는 건데요. 근데 기존 커머스들을 보면 상품 사진이 중구난방이고 좀 다양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로 저희가 완벽하게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부분도 있고 비슷한 톤앤매더로 정리해서 소비자에게 깔끔하고 고급진 사용자 경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경쟁사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 화면과 같은데요.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 베이스로 물건을 가운데 놓고 배경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바꾸는 템플릿 베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기점으로 물건을 최대한 인식하고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생성 AI로 주위의 모든 조명, 배경, 그림자, 사람 모델까지 다 생성해서 최적의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생성하는 게 차이입니다. 또한 단순히 보기 좋은 결과물만 아니라 실제로 구매 전환율이 좋고 효과가 좋은 이미지를 찾아내서 생성을 하는 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AI 기술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AI 전공도 당연히 했고 AI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해서 삼성전자에 매각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에서 지금 현재 AI 박사분들을 만나서 박사분 2분과 같이 지금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품 사진 생성 및 최적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는 광고 사진 생성 및 최적화, 그 다음에는 뭐 광고 사진, 상품 사진, 그 외에 많은 시각적인 부분이 하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하에서 생성되고 관리되는 자동 브랜딩 솔루션을 확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브랜딩이라는 건 매우 비싸고 어려운 건데요. 이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브랜딩을 편하고 간편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모두 클라우드상에서 동적으로 관리되고 제공되는 솔루션으로 점점 확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든 사진들은 사람에 의해서 찍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사진들이 AI가 생성을 하고 있고요. 이는 상품 사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출시한 지 지금 3달 정도 됐는데요. 이미 많은 셀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품 사진도 13만 건 이상 생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성 대비 한 72%가 현재 사용자가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쿠팡, 올리브, 현대백화점, CU 등 많은 B2B 셀러로서 B2B 솔루션으로서의 가능성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생성 AI의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결과물인데요. 총 9개의 사진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사진이고 나머지 8개는 가짜 사진, 저희가 생성한 사진입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품 사진 생성 및 최적화 솔루션으로 커머스 시장을 선도하는 드랩의 무대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이 이어질 텐데요. 네, 알아서 두 분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셨네요. 심사위원분들께서는 궁금한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저 두 분 모두에게 공통 질문이에요. 두 분 말씀하신 것에 그 비즈니스 모델에 사실상 설득이 됐는데 B2B에서 사실 그 고객사 담당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꼭 이 회사하고 좀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왔다 하면은 A 담당자는 우리 회사 걸 쓰지만 다른 담당자는 또 금방 그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하지만 차별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일단 가격 베이스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자적이다, 우리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어떻게 강조를 두 분은 하실 수 있나요? 네, 저희 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과업 범위를 A부터 Z까지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현재 브랜드들을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저희의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브랜드 입점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부터 Z까지 솔루션을 주고 또 기획을 해서 저희가 많은 포트폴리오를 쌓았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라는 게 가격이나 뭐 그런 것만 보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업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고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딥테크 스타트업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AI 모델만 한 16개, 거의 2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개발할 수 없는 약간 기술적 해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만큼 저희 기술진, 개발진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는 국내 경쟁사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에는 경쟁사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솔직히 저희가 21년 말부터 개발을 했는데 생성 AI가 뜨기 전에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오히려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생성 AI 뜨고 막 작년에 우르르 나왔는데 저희가 오히려 선발주자고 오히려 저희가 기술적 어드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미지다 보니까 글로벌리 어필하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저희가 앞장서 있고 더 우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다이버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굿즈 시장이 연간 한 34조 원이라고 하셔서 거의 굉장히 몰랐던 큰 시장에서 놀라웠는데, 이 시장이 특별히 온라인으로 움직이지 않은 이유, 그리고 굉장히 파편화된 이유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 회사의 그런 뭐 총무 담당자를 딱 찾아가지고 연락해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사는 그 작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무팀이라던가 그 구매 담당자들한테 연락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이 그렇게 파편화돼 있고 작은 시장 이렇게 쪼개져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프라인으로는 영업을 전혀 하지 않고 인바운드로만 고객을 100% 채널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강점이 포트폴리오나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고객이 먼저 한 달에 한 4만 명 정도 방문을 하고 계시고 어차피 그 고객들은 저희 회사의 포트폴리오라든가 저희가 판매하고 개발하는 제품들을 보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영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랩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유통 경로가 그 고객이나 이제 회사들이 직접 구독을 하는 형태인 건가요? 아니면은 호스팅 같은 이제 회사들과 연동해 가지고 플러그인으로 사용하는 형태인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웹으로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냥 구독 형태로 당연히 제공하는 게 기본이고 저희가 API 형태로도 제공을 합니다. 이번에 현대백화점 면세점과 API로 제공을 해서 API로 현재 쓰고 있고 현대백화점 면세점 사이트 내에서 저희 그 솔루션을 쉽게 써볼 수 있게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곧 출시될 건데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협업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이제 누구나 그 셀러들이 쉽게 쓸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각각 모델에 대해서 과금 구조가 어떻게 지금 측정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월정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정액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생성 AI 보니까 컴퓨테이션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상한선이 있고 뭐 100건의 상한선을 두고 이걸 다 월에 쓰시는 게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되는 게 저희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저 다이버한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실 굿즈를 많이 만들었던 입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식 배송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니즈를 이제 풀어주는 회사들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회사들 간의 차별점이 좀 없어지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또 가격으로 좀 기결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 뭐 아까 말씀하신 소싱 이런 거 외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처럼 되면은 당연히 많은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브랜드에 100개, 1000개를 살 때 가격을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오시면 가격이 다 나와 있고 저렴한 가격에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브랜드들을 입점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을 한다면 이게 점점 더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돼서 많은 고객이 더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랩 쪽은 좀 기술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제 배경을 저희 원래 원본 이미지에다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생성형 AI를 쓴다고 하시면은 이제 프롬프트에서 완벽하게 입력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음료수를 어디 배경 위에 올려줘라고 했을 때 그 배경에 대한 것들 커스터마이징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상품 사진을 총 3가지 방식으로 만듭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저희 기존 배경에 합성을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완전히 저희 배경을 새롭게 그리는 생성형 방식도 있고 저희 기존 배경의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기존 배경을 원하는 컨셉에 맞게 형태를 바꿔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리고 다들 프롬프트를 걱정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필요 없이 저희가 사물의 인식, 사물의 뭐 톤, 사물의 종류 다 저희가 아까 AI 20개가 정도 있다는 의미가 그런 것들 다 인식을 해서 뭐 입력을 안 하고 그냥 업로드만 모드로 이미 다 그게 뭐 한 번에 하나 뭐 아니고 포토샵처럼 뭐 수 100개 뭐 이렇게 한 번에 생성될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한 2분 남아 있는데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네, 질의응답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 상품 사진 최적화 솔루션을 만드는 시장을 혁신하는 다이버의 멋진 발표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두 팀 중 과연 어떤 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될지 그 결과를 만나보게 될 텐데요. 결과 공개 전 저도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이번 라운드 승자 누구로 예상하시나요? 네, 각각 한 분씩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이버가 저희 고객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이버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서도 영업을 네네 좋습니다. 드랩에 양보하겠습니다. 네, 훈훈한 현장인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이번 라운드의 승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이버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멋진 발표 진행해주신 두 분께 축하 인사드리고요. 네, 마이크는 테이블에 올려주시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루키리그 첫 번째 세션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총 8개의 팀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각 팀의 부스 방문하셔서 깊은 대화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내빈 여러분께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은데요. 아직 네, 심사위원분들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번 세션을 더 유의미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심사위원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자리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